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볼일을 보셨나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이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지극히 사적인 그것을 해결했을까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고대 한국의 화장실, 즉 뒷간 문화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 현상에서 출발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설 공간에 대한 탐구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 사회의 기술력과 위생에 대한 인식, 독특한 생활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농업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은밀하고 사소하게 여겨졌던 이 공간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비추는 가장 명확한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호기심을 안고 이제 시간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문명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 인류의 조상들은 자연과 한 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울창한 숲속이나 인적이 드문 바위 뒤, 혹은 강가에서 그들은 자연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였을 겁니다. 드넓은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한 배설 공간이자 처리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흙은 오물을 흡수하고 미생물은 이를 분해하며 비바람은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이 미미했기에 개인의 배설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큰 불편이나 위생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점차 한 곳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움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배설물은 더 이상 자연이 알아서 처리해줄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이제는 공동의 위생과 질병 예방을 위해 배설물을 처리할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움집 주변에 가니 구덩이를 파서 배설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뒷간 형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저 땅을 파서 만든 단순한 구덩이였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려는 첫 시도이자 위생이라는 개념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초기 뒷간은 냄새와 해충, 그리고 질병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비가 오면 오물이 넘쳐 흐르는 불편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원초적인 불편함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쌓여갔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원초적인 풍경은 훗날 등장할 고대 건축 기술의 정수와 첨단 위생 개념을 품은 왕궁과 사찰의 뒷간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서사의 첫 장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응축된 결과라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초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놀라운 건축 기술과 위생 철학으로 뒷간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 경이로운 유적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저 땅을 파서 만든 원시적인 구덩이가 인류의 위생관념을 어떻게 깨웠는지 살펴보셨죠. 이제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넘어 고대 한국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웠던 시대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건축 기술과 깊이 있는 위생 철학으로 뒷간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그 경이로운 유적들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익산 왕궁리 유적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 발굴된 거대한 화장실터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앞선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 이상이 사용했을 법한 대규모 시설은 오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교한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돌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변기와 그 아래로 오물이 흘러내려가는 구조를 상상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배설 공간을 넘어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건축 예술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는 정교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라의 찬란한 문화가 담긴 경주 동궁과 월지, 즉 안압지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뒷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물을 이용한 배수시설의 흔적들이 발굴되어 당시 왕실의 위생관념이 얼마나 섬세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흐르는 물로 오물을 씻어내는 수세식에 가까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보된 형태였죠. 신라의 건축가들은 물의 흐름과 중력을 정확히 이해하여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 수준의 공학기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나는 불국사에서도 우리는 고대인의 위생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의 뒷간은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사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죠. 깨끗함과 정갈함을 추구하는 불교의 정신이 뒷간 시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오물 처리 시설조차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깊이 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과 사찰의 뒷간은 이처럼 단순한 용변 공간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술력과 문화 수준, 그리고 위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처럼 화려하고 정교한 시설들은 왕족이나 귀족, 혹은 승려와 같이 신분이 높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어디서 볼일을 해결했을까요? 왕궁과 사찰의 첨단 뒷간과는 사뭇 다른 소박하고 현실적인 서민들의 뒷간 풍경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서는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간단한 재래식 뒷간을 만들어 사용했죠. 흙을 파서 만든 구덩이 위에 나무나 돌로 발판을 놓거나 집이나 흙으로 간단한 벽을 둘러 외부 시선을 가리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화장실처럼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중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한 집에서 뒷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것은 단지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설물을 더럽다고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귀한 거름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뒷간은 단순히 배설 공간이 아닌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거름이라 해도 여름철 파리떼와 악취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뒷간으로 향했던 서민들의 일상을 상상해보면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처리 역시 오늘날처럼 부드러운 화장지가 아니라 집이나 나뭇잎 혹은 깨끗한 돌멩이 등을 사용해야 했을 테니 그야말로 자연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이죠. 이 모든 모습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 한국인의 삶과 지혜를 비추는 놀라운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던 조상들에게 배설물은 단순히 버려지는 오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경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자 말 그대로 돈과 같은 귀한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뒷간이라고 부르던 그 공간은 사실 미래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소중한 자원을 저장하는 보물창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인간과 가축의 배설물을 활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비료나 화학 성분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아주 먼 옛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얻어지는 가장 소중한 영양분이자 작물의 생장을 돕는 마법 같은 선물이었던 셈이죠. 밭에 뿌려진 인분은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곡식을 풍요롭게 키워냈으니 고대 농부들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실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지녔을 겁니다. 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땅의 기운을 북돋아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료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버려지는 것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마을 곳곳에는 인분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게에 분뇨를 가득 싣고 밭으로 향하거나 혹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농가에 판매하기도 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똥이 곧 하나의 중요한 경제활동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분뇨를 담는 항아리나 땅에 파인 구덩이는 단순히 오물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다음 계절의 풍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그릇이었을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인부는 땅을 살리고 작물을 키우며 결국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생명수로 여겨졌으니 그 경제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자원에도 그림자는 따랐습니다. 아무리 농사에 필수적이라 해도 배설물은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나 모기와 같은 해충이 들끓고 악취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이런 질병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 인분을 다루는 일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분을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생적 한계 속에서도 그들은 최소한의 지혜를 발휘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분뇨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숙성시켜 발효시키는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해균을 줄이고 영양분은 더 효율적으로 식물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뒷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위생관리에 신경 썼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자연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러운 것을 단순히 외면하는 대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결국 고대 한국인들에게 배설물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농업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인식 너머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그들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숨어 있었던 셈이죠. 버려지는 것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킨 조상들의 순환 경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시대에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 여겼던 뒷간에서 이토록 위대한 지혜와 삶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자연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상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자연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은 단순히 위생관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설물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외면하는 물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치를 꿰뚫어 보았죠. 바로 땅을 살리는 귀한 자원으로서의 가치 말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수확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처럼 화학 비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땅의 기력을 보충하고 작물을 풍성하게 키워낼 자연적인 거름은 무엇보다 중요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의 배설물인 인부는 그야말로 황금과도 같은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인부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비료였으니까요. 조상들은 뒷간에 모인 인분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항아리나 구덩이에 모아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균은 줄어들고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영양소가 변환되었을 겁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재생하는 방식과도 닮아있죠. 이렇게 잘 숙성된 인분은 밭으로 옮겨져 작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당시에는 배설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거죠. 심지어 인부는 단순한 비료를 넘어 하나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했습니다. 인분을 수거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전문적인 일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곧 똥이 돈이 되는 시대를 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것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조상들의 지혜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완벽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죠. 뒷간은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과 위생 철학이 집약된 건축물이자 사회 계층을 반영하는 공간이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저 더럽다고 외면했던 공간 속에서 고대 한국인의 삶의 지혜와 자연을 통찰하는 깊은 안목이 빛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은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행위가 사실은 한 시대의 과학, 경제, 문화, 심지어는 생태적 사고방식까지 담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증거였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조상들의 이러한 화장실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중위생, 환경 문제, 그리고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오래된 질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뒷간 이야기가 이토록 위대한 인류의 지혜와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서사였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